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학만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조희재입니다. 예, 수학 강사 안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 예. 먹고 왔죠. 야, 오늘 또 이렇게 맨날 저녁에 찍다가 예, 예. 오늘 꼭두 새벽은 아니 강사들한테는 이 시간이 꼭두 새벽. 새벽이죠. 왜냐하면 이동하고 움직이는 시간도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초저녁 꼭두 새벽이라고 봐야 돼. 여기를 왔을 때는 별로 시간이 이제 아직도 지금 오전이잖아요. 네, 그죠? 네네. 오전인데 차 많이 안 막혔습니까? 아, 네, 괜찮았어요. 임진희 선생님도. 네네. 예. 폭발적이었습니다. 지난 방송. 두 수능 보고 나서 두 편의 방송을 찍었는데 첫 편이 첫 번째가 이과 최상위는 웃고 중위권 운다. 네네. 두 번째가 문과생 피눈물 난다. 네네. 근데 잠깐 청취자분들이 오히려 저희가 문과생들을 되게 옹호한 듯한 다 이과생들인데 자 오늘은 역시 고등부 선생님들이시니까 이거 수능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22학년도 수학 이 수능 결과가 실제 그때는 우리가 방송 찍을 때 가채점 네네. 상태였고 이번에 실채점이 완전 이제 성적표까지 다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났죠. 지금 이제 분석이 된 거니까 그러면 이걸 실채점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갈 아이들 그다음에 2학년이 되는 학생들, 3학년이 되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통합형을 첫 결과를 냈잖아요. 그러면 후배들은 데뷔를 해야죠. 그쵸. 빨리 눈치 빠르게 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오늘 먼저 이제 중학교에서 예비고1이 되는 학생들 네. 먼저 얘기를 좀 꺼내볼게요. 자 그 전에 자 실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지금 수학 만점자가요 2,702명이 나왔어요. 이번 수학이 이거 전체 만점자. 예, 전체. 전체예요. 그러니까 통합형이니까 수학 만점자가 2,702명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미적분을 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확률 통계를 본 학생도 있을 것이고 기하를 본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적분하고 기하는 어차피 우리가 이과 지망생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고 그다음에 확률 통계는 문과 지망생 쪽으로 봤을 때 과연 2,702명 중에 확률 통계를 선택한 수학 만점자가 몇 명 정도가 될까? 예, 평가원에서는 발표를 안 했지만 대한민국 이 교육계 종사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다 알 수 있죠. 거의 국정원 수준이죠. 예, 2,702명 중에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약 150명 정도. 야, 10%가 안 되네요. 네. 야, 5.5%? 만 6% 정도? 네, 그 정도 나오는 네. 거 아니에요. 와, 심각합니다. 이거.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두 선생님들이 다 방송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확률 통계 학생들이 확률 통계 선택한 아이들 중에 만점자가 150명밖에 안 나온 건 확률 통계를 어려워하진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률 통계 때문에 만점을 놓지 물론 확률 통계에서 틀린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문과 지원생들이 수원수투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중3에서 예비고1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겨울방학이 이제 시작이 됐고 준비를 해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공통적인 수학 고등수학 상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기본 공통과정으로. 그러면 이 겨울방학에 예비고1이 되는 학생들은 아이들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이 수학을 선행을 한다든지 어느 정도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두 선생님께서 좋은 좀 또 꿀팁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고1 학생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수능 준비를 해라. 제가 먼저. 예, 예.
저희가 자꾸 방송을 찍을 때마다 너무 동어 반복을 하는 느낌이라서 반복학습이 저희 중요하죠. 수능 분석하고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게 결국 공통 수학으로 들어가는 수원수투에 대한 강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이고 지금 결과를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그 만점자에 대한 비율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이런 공통 수학 파트 때문에 그런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했던 강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 결과로까지 지금 나타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비 9일 올라가는 친구들도 지금 시기가 많이 남았지만 결국은 요 수원수투에 대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고 다만 지금 이제 학생들의 그러한 성취도 차이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되도록이면 수학 상하는 뭐 선행을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방학 중에는 봐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원도 같이 보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연결성을 좀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딱 얘기를 하면은 수원까지는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당장은 드네요. 이미 중학교 때 수원수투도 다 끝난 애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냐가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이게 애들이 뭐 끝났다라고는 선생님 저 수원수투까지 봤어요 이러고 이제 막상 풀려놓으면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며칠 전에 말씀 계속 말씀하세요. 며칠 전에 그 상담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예비 고일인데 네네. 수원수투까지 끝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요번에 한번 수능 시험지 한번 내가 그냥 던졌어요. 이렇게 말을 풀어봤는데 풀어봤대. 그것도 학원에서 시간 정해놓고 잘 풀었는데 몇 개 틀렸는데 그러니까 한 개 틀렸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넌 1교시를 안 봤잖아. 너는 그것도 맞아요. 1교시를 안 봤잖아. 그 다음에 너는 뭐 이거 2개 틀리든 3개 틀리든 뭐 대학 네 가는데 지장이 없잖아. 뭐 정말 넌 마음 편하게 정말 그러나 한 개 틀린 거는 잘한 거예요. 네. 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멘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게 환경이 그렇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수원수투까지도 끝난 학생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안 원장님은 어떻게? 일단 이제 방학 시기가 이제 중요한 걸 다들 아실 거고 이제 예비 고1로 이제 올라오면서 한번 로드맵을 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최상위권이 되길 원할 거고 그러면은 수학 1, 수학 2에서 결국 연계는 수학 상하 연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이번에도 이제 22번 문제에서 제일 어려웠던 수학 2 문항은 미분 문항이면서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었고 함께 이제 수학 하에 있는 합성 함수 개념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인 이제 구성이 된 거죠. 그걸 봤을 때 이번 겨울방학 그리고 이 돌아오는 여름방학 때 무조건 수학 상하에서 주요 부분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고 아무리 저희가 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뭐 고2 거, 고3 거를 또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거기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괜찮아요, 계속. 왜냐하면 지금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지금 하면 또 했는데 또 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내년에 다시 이걸 보시면서 또 해야 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반복적으로 까먹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학 상하에 먼저 치중해 주시고 내신도 있으니까 그리고 수학 1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조금 심화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는 약해졌고 상대적으로 공통 과목인 수학 1, 수학 2에 대한 난이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수학 1, 수학 2는 조금 난이도를 높게 공부해 주는 게 옳은데 이전 교육 과정까지 공부했던 방향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난이도로까지 맞춰주는 게 수학 1, 수학 2에서 그게 중요하고 좀 상대적으로 이번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뭐 미적분 부분을 많이 본다. 그냥 선택 과목 중에서 이런 것보다는 수학 1과 수학 2를 최대한 많이 본다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들어갈 때는 수학 1, 수학 2 한번 끝나신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응용이나 심화 단계 쪽으로 좀 보고 모의고사를 이제 고1 때 한번 모의고사 문항들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희재 쌤 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저도 이제 내신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어쨌든 내년에 바로 들어가서 보는 부분이 수학 상에 네.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1, 수2가 이제 친구들이 그냥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깊은 대화가 필요한 네. 이제 그런 단원 이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문제를 풀 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것들이 연계가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면서 수상이나 수학, 보통은 이제 수학 파트에서 많이 좀 연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되는지를 친구들이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뭐 고2나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친구들이 이러한 분석하는 거를 연습을 하면서 이런 수학적인 역량을 지금부터 조금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사실 네. 그래서 희재쌤은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하던 방법을 많이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혹시 희재쌤께서 뭐 어떤 걸 많이 이제 하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는지? 저는 친구들을 가르치면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문제를 풀 때 좀 풀다가 친구들이 푼 다른 방법들을 좀 많이 찾아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다면 친구들이 지금 단원 문제에서 나왔던 그 풀이 방법과 다른 풀이 방법이 보이면 이제 다른 걸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좀 최대한 여러 가지로 찾아주는 편이죠.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좀 문제를 좀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막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이거는 선생님 수1이에요. 얘는 수2예요. 다 끊어서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분석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성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찾아주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푼다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들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있으면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모아놓고 이 문제와 이 문제가 같았구나 이런 정리가 좀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잖아요. 보통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그러면 그 오답 노트 만들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뭐 극한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이거는 유리화를 해야 돼. 근데 특이하게 분모를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분자도 유리화해야 돼. 이런 문제들끼리 자기가 틀렸던 걸 모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자주 틀리는 거구나 하고 하나의 유기적인 문항의 이 배열을 좀 맞춰주는 게, 그런 오답 노트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조금 더 중요할 것 같고, 참고로 수학 1, 수학 2는요 이번에 특이점은 신유형이라고 하지만 기출 문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출 문제를 너무 벗어나게 되면 확통 선택자들에게 많이 불리하니까 기출 안에서 최대한 신선하게 나온 거지 절대 크게 너무 신선한 유형은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과생들이 유리한 거잖아요. 킬러 문제가 사라지면서.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최상위권의 이과 최상위권의 입장에서 훨씬 난이도가 쉬운 시험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이과 최상이 이번에 정식 컨설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적표를 들어왔을 때 이과생들 수학 1등급 너무 많아요. 맞아요. 이과생들 수학 1등급 너무 이 사람 변별력이 잃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그러면은 수학으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이과 최상인데 국어나 바탕으로 승부를 내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한테 계속 성적표가 들어오는데 잠깐 제가 예비고일 학생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내신에 대한 부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제일 중요하죠. 네네. 맞습니다. 1학년 때 내신 열심히 해서 빨리 판단하셔요. 제가 내신형인가 수능형인가. 괜히 끝까지 붙잡고, 왜냐면 어차피 이제 정시가 굉장히 50% 이상 늘어요. 올해도 보세요. 40%인데 분명히 지금 수시 2월 돼 갖고 50%가 넘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정시는 이제 버리고 갈 수 없는 대입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상하가 배우되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상하는 수능 영역이 아니지만 수원수태 연계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나왔어.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이 학생들이 대입을 봐서 수능을 볼 때 수능 수학의 승부처는 수원 수투에 있다는 네네.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를 해더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면서도 우리가 수원 수투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너무 내신에 매몰돼 있다 보면은 내신에 매몰돼 있다면은 내신으로 뭔가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학부모님들의 층들이 내신으로 뭔가 수시에 어떤 그런 전략을 채우려고. 짜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과 전형이요 학교장 추천형으로 대부분 다 바뀌고요 인서울 쪽에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다 존재합니다. 지금 보세요. 성적표 들어오는 거 보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랍니다. 2개 합육인 수능 체제인 교과 전형이 있어요. 올해 2개 합육 맞추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국 내신 1등급, 2등급 받고도 수능 체제를 못 맞히는 사례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꼭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내신에 매몰돼서 결국 기본적인 어떤 수능 체제도 못 맞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오늘 지금 예비고일 얘기지만 고등수학 상하잖아요. 상하를 하면서도 수원수투와 연계되는 어떤 그런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더 최대한 끄집어내서 아이들에게 수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거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니는 학원이 있다면 조금 어필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런 네네. 거는 해야죠. 선생님 수학 강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네. 이제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연구를 해서 아이들이 왜냐하면 정시가 늘어나는데 너무 어떻게 또 내신만 붙잡고 있는 건 그러니까 내신형으로 내신형이 뭡니까? 뻔한 거잖아. 교과서 중간고사 파트, 기말고사 파트. 아이들이 그거 중간고사 파트를 끝나고 기말로 넘어갈 때 중간고사 파트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하루면 다 삭제돼요. 시험 때까지 네. 미뤄야 돼. 네. 자 그래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제 계속 이거 야 지금 이게 고등수학 상하가 수능 영역은 아니지만 연계하는 어떤 그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해. 결국 수원은 중 1, 2, 3, 고1 때까지 수학이 전부 다 연계해서 수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중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있는 게 전부 다 지금 수능 영역이라고 수능 영역이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지방 쪽에 이제 그 세종 쪽에 있는데 세종에 있는 아이들 굉장히 좋은 인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너무 훌륭한 애들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 그런데 이 학원에서 이게 배우는 과정들이 아이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딱 가면은 그 학년 중에서 고3 학부모들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막 고3 학부들이 막 입시를 관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그렇지 않은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동네 정말 되게 특이하다. 오히려 밑에 아까 말씀드린 중3인데 막 벌써 수능을 봐서 한계를 틀리고 막 밑에는 근데 위는 조용해. 조용해. 그래서 행복 지수가 되게 높은 거야. 이 고3 학생들이. 그래서 그냥 크게 뭐 욕심 갖지 않고 저는 그냥 국공립대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오늘 예비고일 학생들이잖아요. 예비고일 네네. 학생들 좀 고등수학 상하가 중요한데 그래도 고등수학 상하에서 수원수투와 연계되는 연계 교리라든지 연계 파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선생님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죠. 근데 이게 인강으로든지 뭐 수학을 혼자 인강으로 해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이들 또 찾기 힘들 거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는 애들. 혼자 수학을. 공부하면 어쨌든 연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들이 다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강만으로 전부 모든 거를 친구들이 습득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죠. 사실. 그리고 누가 더 봐주고 어디가 더 약한지를 옆에서 지켜봐줄 수 있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거지. 사실 인강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지만
그 인강을 듣는 몇만 명의 학생들 다 봐줄 수 없잖아요. 또 하나 문제. 공부방. 아, 공부방. 자, 어머님들이 공부방을 보내는 건 딱 하나더라고 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공부방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엄마들이 공부방 보내는 건 내신 때문에 보내요. 네, 소수의 내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1등급 받으면 뭐 하냐고요. 수능 최저 못 맞추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공부한 선생님이 내신하면서 수능까지 연계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면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부방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굴려져 있냐면 대부분 엄마들이 내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학원 지금 안 원장님 학원은 6레벨까지 있죠. 예. 레벨이 있는데 6레벨을 레벨 테스트에서 6레벨 떨어졌다? 6레벨 됐어. 근데 그 6레벨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6레벨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어떻게 그 수준에 맞게까지 눈높이 맞춰서 하나씩 올라가는 그런 성취욕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근데 이 부모님들이 좀 마음을 좀 많이 비우시고 우리 아이들을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그다음에 조금 입시 공부를 조금 해주셔서 아직도 고등학교 1, 2, 3 내신 반영비 비율로 되어 있는 학부모 이 비율로 되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좀 입시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이게 또 코로나가 있어서 예전만큼 오프라인 설명회가 많이 활발해져서 가서 많이 들어오는데 또 그런 기회가 많이 줄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입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교육진담TV 꼭 청취해 주세요. 자, 마무리도 해주시죠. 한 마디씩 해주죠. 예비고일 학생들에서 희재쌤 먼저. 친구들 공부를 할 때 어쨌든 뭐 새로운 이제 환경에 가겠지만 친구들 계속 공부하던 거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눈앞에 있는 수학 상 먼저 하시고 네. 그리고 친구들이 할 수 있다면 수원이랑 수투까지 최대한 많이 반복하고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문제집 여러 권을 푸는 것도 좋지만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서 조금 더 반복 학습의 효과를 내는 게 지금 수능 체제에 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했던 거라고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완벽하게 그 안에 있는 걸 해결할 수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금 답답하지만 그래도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고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새롭게 출발하는 중3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예비고일 학생들 파이팅 해주시고요. 언제든 항상 우리 그 조희 선생님, 안정혁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항상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예비고일 학생 학부모님 파이팅 해주시고요. 나중에 3년 뒤에 꼭 대박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